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출신 래퍼 엔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첫인사랑 끝인사를 같이 해버리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저희가 원래 한 30분 정도 촬영했는데 다 날아가지고 처음부터 하는 중이고,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저랑 원래 알던 사이라 저는 반말로 진행을 하겠다 라고까지는 이제 처음에 공지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거라서 사전 질문이 없었는데, 네. 청주 출신이라는 것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자. 나도 예전에는 네. 청주 힙합 대통령이다, 네. 청주 출신이다. 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 래퍼 화나가 운영한 어글리 정션이라고 있어. 어글리 정션에서 막 공연하는 게 내 이제 세대에서는 서울에 약간 입문하는 느낌이기도 했고, 언더그라운드에서는 좀 그래도 쳐주는 공연이었고, 그 공연장에 이제 따로 기획단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내가 거기서 딱 처음 공연을 했을 때 네. 정확히 청주란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네. 근데 거기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했고, 뭐 막 우승하고 그러진 못했지만. 근데 어쨌든 그게 나는 무기이자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해준 얘기가,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네. 본인도 나랑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앞에다가 자꾸 뭘 그렇게 딱딱 뭐 청주 출신, 네. 10대 래퍼, 여자 래퍼 이런 걸 붙이는 게 나 네. 스스로 약간 밑밥을 깐다는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뭔가 순간적으로 딱 공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자부심이다, 난 내 출신을 너희한테 전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지? 약간 농어촌 전형인가? 지역 그 할당제인가?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거야. 왜냐면은 그 사람들 입장이랑 우리 입장이랑 다른 거니까. 네. 우리는 그냥 진짜 리얼 언더독이고 씬도 그쵸. 없는 곳에서 그냥 허슬하는 사람들이고, 맞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다니다 보면 래퍼도 보고 클럽에서 공연도 있고, 그쵸. 그런 환경 자체가 다르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지. 네. 다크호스. 그래서 좀 이거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랑 좀 비슷한 게, 내가 행사 기획 같은 것도 종종 하잖아. 근데 예전에는 이제 서울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왜 청주에서 안 하지? 그럼 청주에서 내가 이런 걸 해야겠다. 그런 거에 자부심을 되게 가졌었는데, 이제는 청주에서 해도 전국 단위 행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내 예전에는 내 친구가 해준 말인데, 네. 혜원아, 너는 청주의 대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지역의 대표가 되라. 뭔 말인지 이해돼? 조금은요. 그러니까 청주의 대표가 되려고 하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 예전에도 그랬어. 막 청주 콘텐츠 예를 들어서, 그럼 나는 딱 보면서 속으로 미친놈들 아니야? 청주 콘텐츠를 쓰는데 나를 안 써?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사실 그건 내가 주장하는 거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더라고. 그쵸. 근데 이제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그냥 이거 인스타그램 팔로우만 봐도 거의 3만 다 돼가잖아. 네. 그냥 사람들이 청주에서 허슬하는 사람, 청주를 먹여 살릴 사람, 저는 그냥 바로 인정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역에서 잘하고, 내가 뭐 청주 출신인 건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먼저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게끔 해주는 게 그게 약간 되게 더 멋있는 것 같더라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게 진짜 멋있는 것 같긴 해. 저도 밑밥 깔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청주 얘기를 하는 게 그 다른 래퍼들이 뭐 리듬퍼 같은 경우 막 인천, 맞아. 창모, 덕소 그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자처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제가 계속 말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딱 보고 청주 하면 엔조가 떠오를 수 있게 그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트랙 위에다가 네. 청주란 가사를 써서 네. 그걸 공연에서 같이 하고 그거 따라 부르게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인터뷰가 들어와가지고 청주에서 어떻게 하셨냐, 이런 거는 너무 좋은 흐름인데, 네. 막 우리가 메일 쓸 때 인사할 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출신 래퍼, 사운드 클라우드에 곡 올릴 때 청주 출신 래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너무 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보자. 아, 이제 그거 쓰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뭐 사실 조심할 것도 아니고, 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모르는 건데, 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 또 형 말씀 듣고 뭔가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남들이 보기엔 이 새끼 밑밥 가네 그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근데 사실 힙합은 뭐 선배라고 무조건 대우받는 문화도 아니잖아. 실력으로 그냥 다 뚜까 패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10대 래퍼 이런 것도 별로 안 중요하고 네. 최근에 그 아이모였나? 중학생이 전곡 작사 작곡한 믹스테이프 덜덜 네네네. 해가지고 이센스가 막 샤라웃하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학생인데 이 정도면 뭐 라는 생각으로 들었을 수 있다는 거지. 댓글에도 그런 여론이 많긴 그러니까 중학생이 이 정도면 잘하지. 잠재력이 있다. 근데 그거랑 똑같이 청주 출신인데 이 정도면 야, 이런 걸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의식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나는 이제 뭐 청주에서 방송도 나가고 인터뷰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면은 청주에서 힙합 하는 거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 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예, 저는 인터뷰 많이 안 해봐서 사람들이 별로 제가 힙합 하는 거에 힘들지 않아? 라는 의문을 별로 갖지를 않고 예, 그냥 래퍼라 하면 그렇구나 그냥 이러고 말아서. 만약에 그런 인터뷰에서 너한테 그런 질문 하면 뭐라 대답하고 싶어? 뭐 청주에서 힙합을 어떻게 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네, 힘들어요. 이렇게 힘들지만 저는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게 힙합이고 힙합 아니더라도 그게 멋있고 저는 그렇게 되고 싶고 그래서 힘들지만 저는 제가 멋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난 그런 질문을 들을 때 되게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게 하나는 내가 진짜 없는 길을 만들었구나. 사람들이 신기해하는구나. 네. 만족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내가 태어난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누가 볼 때는 희한한 일이고 누가 볼 때는 되게 신기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난 답변을 하는 게 그냥 저는 청주가 좋아서 그냥 여기서 하는 거다. 코멘트를 더 달 수도 있지만 그냥 나는 진짜 서울로 가기 싫어가지고 여기 산 거. 내가 막 성공에 대한 열망보다 청주에서 내 집이랑 친구들이랑 다 여기 있는데 내가 왜 서울로 가야 되지? 그냥 그런 게 있었거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사실 대학교도 다른 지역으로도 막 가고 취업을 해도 다른 지역으로 막 가잖아. 맞죠. 근데 왜 음악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신기한 일일까? 이제 한 살 후배 중에 한국관광공사 다닌 친구가 있어. 강원도에서 일을 해. 걔 고향은 충주야. 학교는 청주에서 나왔고 그럼 걔는 충주에서 20년 살고 청주에서 한 뭐 5, 6년 살고 지금 강원도에 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친구한테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잖아. 어쩌다 강원도에서 관광 일을 하게 됐어요? 관광공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이런 거 안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근데 왜 나한텐 그런 걸 물어볼까 하는 건 있지.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는 예전에는 되게 삐뚤게만 봤었는데 지금은 몇 없는 어떤 사례에 대한 관심? 오히려 감사하다. 여기서 내가 대답을 더 멋있게 해서 날 주목받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그 뭐 힙합 씬이든 그런 음악 하려면 서울을 가야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 성공하려면 서울을 가야 된다. 이게 음악에서 확실히 사람들 인식이 있어서 또 그렇게 신기해하는 것 같고. 근데 진짜 예전에는 내가 활동 처음 시작할 때 한 2018년, 2019년 이럴 때는 이제 동료 뮤지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청주에는 로컬 뮤지션 시장이 난 있다고 믿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한 10중 8구는 청주에 있다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의 예술 시장에서 실패한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어떤 열등감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들리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 근데 지금은 사실 청주가 인프라가 되게 좋아지고 뭐 문화도시 지정도 되고 행사도 많아지고 나도 그런 흐름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어쨌든 뭐 없던 게 생겨가지고 내가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기회에 따라서는 몇천만 원씩 수혜를 받았던 적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점에 있어서는 참 지금은 괜찮다. 근데 뭔가 저는 서울을 가려고 하는 게 청주가 싫어서 막 그런 거보다는 서울이 확실히 기회의 땅이라 하니까 그 기회를 한번 잡아보고 싶은 것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경험을 위해서 그 음악뿐만 아니라 제 삶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확실한 거는 청주에 언더그라운드 힙합 공연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지. 예. 내가 예전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그때 진짜 한 번도 빠짐없이 했어. 어글리 떨스데이라는 걸 했었어. 다시 하면 안 되나요? 떨이 약간 그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떨스데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진짜 관객보다 공연진이 많았는데 진짜 반복해서 하잖아? 2, 3개월 지나니까 매주 2, 30명씩 오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거 내가 청주에 어떤 사례를 남겼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터진 거야. 그래서 그게 중단이 된 거야. 만약에 그게 중단이 안 됐으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그죠. 어. 뭔가 하나의 청주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됐을 그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걸 다시 한다? 지금은 못해. 내가 너무 커버렸어. 그때는 네. 진짜 열정이랑 네, 네. 어떤 사명감, 네. 개인의 소명 이런 게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네. 그리고 그때는 이제 10대 친구들이랑도 친했고 나도 20대였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막 카페도 생기고 직원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무료로 할 순 없지. 그죠. 뭔가 더 잃을 게 더 많아진 그런 느낌이. 사실 잃는다기보다 내가 너무 피로해. 열정이 조금. 열정도 그렇고 일단 현실이 이제 보인다. 근데 수요가 있다면은 내가 할 생각은 있어. 제가 그 당시 그걸 몰랐다는 게 좀 아쉽네요. 왜냐면 저는 그때 군대에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은 약간 비빌 언덕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게 있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맨땅에 헤딩이야 지금? 비빌 언덕이라면은 인맥 같은 거예요. 그지? 인맥을 쌓으러 가는 거죠. 저는 되게 아티스트들을 다양하고 많이 알고 싶어서 제 SNS 같은 경우도 알고리즘이 거의 다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같이 작업할 사람을 찾는 막 광고 같은 것도 올라와요. 그래서 최근에도 그걸 통해서 인천에랑 서울에 있는 아티스트랑 같이 작업을 했고, 그래서 제가 직접 DM해서 제 앨범을 들려주고 좀 그래도 의외로 지원자가 많았대요. 근데 저랑 하고 싶다고 딱 와서 제일 힙합스럽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작업을 하게 됐는데, 또 처음에는 그냥 머니까 비대면으로 그냥 아카 파일 보내줘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고 직접 만나서 진짜 같이 작업하고 바로 옆에서 디렉팅 받고 이게 좋아서 그게 진짜 작업하는 맛이 나서 제가 인천까지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진짜 바로 가가지고 작업하고 곡도 거의 다 완성됐어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서울에 라인업 공연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제가 돈 내고 가는 것들 그거 가서도 또 거기서 라인업 같이 쓴 사람들이랑 교류해서 또 어쩌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피처링 부탁을 받아서 페이도 받고 피처링 해주고 그래서 좀 제가 직접 누군가한테 끌어다 이렇게 받기보다는 저도 제가 직접 뛰어서 한 것 같아요. 그 마피리 형도 있고 뭐 서준이도 있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거나 받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여기 청주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가서도 제가 계속 친해지려고 노력하고 같이 만나서 작업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빌 언덕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걔 멋있긴 하다. 나도 이제 원래 전역을 하고서 네. 서울을 갈까 말까 고민할 때 내 네. 친구가 얘기를 했던 게 네. 야 우리 서울에 가면은 뜨내기들이랑 놀지 말고 진짜 좀 그 시내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랑 붙어서 다니자. 뭐 유명하다일 수도 있겠지 그 기준이. 네. 그런데 어떤 시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래퍼가 아니더라도 옷을 파는 형들일 수도 있고 공연 기획자가 될 수.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 어디 소속되느냐,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랑 친해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물어본 거고, 내가 실제로 동생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진짜 맨땅 헤딩으로 간 거야. 가서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고 네. 근데 비빌 언덕, 뭐 인맥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수소문해서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것도 막 어떤 전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때그때마다 하니까 되게 피곤해 보이고. 내가 그 친구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건너 들은 얘기인데, 자기 음악을 하는데 네. 오히려 프로듀서나 피처링 아티스트가 간섭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지. 동생이 힘이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글리밤 오리지널 유튜브에 쇼츠인가 1분짜리 어떤 영상인가 거기에 네. 오리고기 먹으면서 네. 한 말이 있어. 네. 내가 이거 런디 만들 때도 그렇고 어글리밤 브랜딩 할 때도 그렇고 내가 돈을 주고 내 거를 만드는 건데 네. 그 사람들 말에 너무 휘둘린 거야 내가 처음에. 물론 점점 잡아갔지만 약간 그 모습이 그거 본 것 같아요. 보이더라고 그 친구한테. 그래서 좀 안타깝다. 만약에 이 친구한테 어떤 선배나 친구나 이런 게 있었더라면 조금 더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반대 사례로 친구 한 3명, 4명 정도가 같이 올라간 거야, 서울을. 그래서 걔는 처음에 되게 괜찮았어. 막 공연 기획도 같이 해서 서울에서 공연 기획도 하고 막 포스터도 만들고 다른 친구들 자기네가 직접 공연에 꽂아주고 네. 그랬는데 사실 그게 계속 그냥 반복만 되는 거야. 뭔가 성과는 없고. 그러니까 그 친구도 되게 피로해지고 그들만의 리그처럼. 자기네들끼리 막 규칙도 정해서 작업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이 세상에 나온 건 없고 그래서 원래는 한 3명, 4명에서 같이 살았는데 네. 지금 다 찢어지고 다 찢어지는 다 과정에서 다 찢어지는 과정에서 막 집주인이 뭐 보증금을 안 주니 뭐니 해서 내용 증명까지 쓰고 그러니까 난 이 친구를 되게 좋아했거든. 네. 이 친구가 왜냐면 예의도 되게 바르고 힙합 어떤 정신이 있었어. 너처럼 네. 물러서고 이런 애가 아니었단 말이야. 키는 작았지만 근데 걔가 우리 이번에 찬이랑 같이 낸 거 있잖아. 그렇죠. 뭐지 이름? 스트릿 매너 같아. 네. 아무튼 거기에 그 친구가 참여하기로 했잖아. 네. 어느 순간 쏙 빠지더라고. 네. 그렇죠. 근데 원래 내가 아는 그 친구였으면 무조건 했거나 네. 빠져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빠졌어. 근데 아무 말도 없이 쏙 빠지는 거야. 너무 그래서 내가 그 갑자기 친구한테 사라졌죠. 카톡을 보냈어. 네. 돈 없다고 싸가지도 없어지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보냈어 진짜로. 난 그 싸가지가 이제 뭐 예의. 힙합 정신. 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또 그 카톡이 오더라고. 네. 장문으로. 근데 진짜 힘들구나. 사회생활 힘들구나. 그리고 그 친구는 또 생업을 거의 풀타임으로 할 거야. 생업을 풀타임으로 하니까 진짜 지치겠지. 음악 할 시간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친구들은 연애하고. 그래서 좀 처음 갔을 때 어떤 전략이 중요한 것 같아. 내 친구는 영화 감독 한 명 있어. 네. 직접 이제 시나리오 쓰고 그러니까 촬영까지 하는 친구는 아닌데 네. 그 친구는 매일 10시부터 2시까지 알바를 해. 아침 10시면 사실 엄청 이른 시간은 아니지만 그쵸. 예술가들에겐 이른 시간이잖아.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문제되는 발언인데 예술가들은 게으르다는 그런 어떤 편견이 있어요. 요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오전에 전화하자? 나 맨날 오늘은 좀 늦게 왔지만 오늘은 좀 늦게 왔지만 진짜 맨날 막 8, 9시에 출근해가지고 일을 하거든? 네. 근데 오전에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대표님 죄송해요. 예술가들에겐 이른 시간이죠. 이러는 거야. 왜? 왜 그런 밤새 작업하고 자고 있을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야,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이기도 하잖아. 네. 아무튼 그 친구가 10시부터 2시까지 하니까 네. 루틴이 생기고 그래도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은 생기고 풀타임이 아니니까 자기 작업에도 몰두할 수 있다는 거야. 지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게 어쨌든 돈은 계속 벌어야 되고 가자마자 막 공연을 엄청 뛰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채널을 브랜딩해서 막 뭐 광고를 받거나 뭐 누구 레슨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니까 네.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럴 때 어떻게 벌 거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글리밤에서도 이제 행사하고 제가 스텝 알바 많이 하잖아요. 그거 하듯이 또 청주에 또 회사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도 제가 충동 같은 건 언급해도 되지. 그래요? 문화충동 문화충동에서도 일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꽤 오래. 거기 대표님께서도 제가 최근에 서울을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떤 집을 구해야 될지 고민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대표님께서는 집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 그 일자리가 너가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거고 뭐 좋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일자리. 근데 거기서 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치. 일단은 내가 음악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거 지금 당장 아니니까 어떤 일자리에 있느냐가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 고민보다 일자리 고민도 또 많아지니까 또 서울 가는 게 살짝 차질이 생겼는데 근데 최근에 또 그 문화충동 일을 하다가 어떤 그 문화충동 같은 회사가 또 서울의 홍대 쪽에 있는데 거기 대표님이 도와주러 오신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분이랑 또 교류하다 보니까 이제 저 일 잘한다고 또 해주시고 해서 저도 그리고 또 그런 쪽에서 하신다 하니까 뭐 음악 관련된 일을 한다라고는 얼핏 들어서 저도 음악 하는데 혹시 제 음악 들어봐 주실 수 있냐 뭐 저랑도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서울에 오면은 같이 일을 하자가 돼가지고 서울 오면은 DM 달라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충동 대표님이 말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분을 만나게 돼서 되게 운명 같은 느낌? 나 서울 가서 여기서 일을 하면 되겠구나. 저는 이런 스텝 알바를 많이 해왔으니까 이게 전 뿌듯하고 편하기도 하고. 아예 직원으로 들어간다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닐 것 같긴 해요. 그거는 또 대표님 생각을 들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내 생각인데 네. 행사 같은 거는 일이 되게 단기적이잖아. 네, 그렇죠. 근데 직원으로 하게 되면은 네. 행사는 행사대로 다 하면서 네. 다른 날에는 또 다른 업무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지 모르겠어. 네. 너가 역으로 제안을 해서 프리랜서 계약을 하자고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일용직은 아닌데 네. 네. 행사 있을 때마다 너가 관리까지 다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스태프들. 그러면 일용직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고 네. 행사 시즌에만 너가 또 열심히 하고 일이 없을 때는 너 작업하는 거지. 출근을 하지 않고. 그 일도 하면서 또 다른 단기적인 알바들도 조금씩 하고 하면은 뭔가 정기적인 알바 구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아 오히려? 예. 약간 그러면은 일거리 찾는데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냥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바를 한 고등학생 때부터 시작하고 나서 제가 마지막 알바, 그 정기적인 알바를 11월에, 작년 11월에 관뒀거든요. 그때 좀 쉬고 싶어서. 그러고서 한 두세 달 쉬다가 하겠거니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반년 넘게 정기적인 알바는 없어요. 그 단기적인 알바는 종종 하지만 이렇게 쉬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이 휴식에 좀 취해버린 것 같기도 해요. 알바를 이렇게까지 쉬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일자를 구해야 내가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좀 단기적으로 벌면은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 했는데 대신은 벌이나 그런 게 불안정해지죠. 근데 청주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단기적으로 하는 게. 근데 서울을 가면은 숨만 쉬어도 나가는 게 돈이라 생각해서 서울 가면 정기적인 거를 구하긴 구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생업을 가지려면 그냥 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네. 뭐든 못 하겠어. 근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편의점을 한다는 것보다 네. 레코드샵에서 일하는 게 네. 뮤지션한테는 더 유리할 거고 네. 더 유리할 거면 뭐 클럽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더 있어 보이고 있어 보이고 뭔가 진짜 이 사람 진짜 음악에 진심이구나 약간 레코드샵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일해보고 싶어요. 그렇지. 그리고 서울에는 그런 음악 관련 공간들도 엄청 많잖아. 네, 그렇죠. 내가 알기로는 그 오이글리 그 사람도 네. 클럽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그냥 잘 어울리는. 카더라. 네. 그래서 클럽에서 일을 하니까 작업했던 그 1부터 8인가? 1부터 8인가? 아무튼 그 곡을 이제 DJ들 사이에서 먼저 네. 뿌린 거지. 그리고 또 DJ 내가 요새 배우잖아. 네. DJ들이 틀기 좋은 노래야. 그래서 틀다 보니까 네.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유명해졌더라. 그런 어떤 카더라가 있다. 물론 실력은 당연히 기본으로 있어야 되는 거고 곡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문제 같고 그거를 또 그 분은 자기 일이랑 또 연관지어서 했으니까 네. 얼마나 이게 삼위일체가 맞아. 되게 행복한 삶인 것 같아. 근데 만약에 내가 자꾸 이제 생각나는 게 편의점밖에 없어서 그런데 네. 편의점을 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도 그렇죠. 편의점 하잖아. 근데 편의점에서는 내가 곡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편의점에서 틀 수가 없단 말이야. 나 실제로 물어봤어. 편의점에서 플레이리스트 우리가 바꿀 수 있냐? 네. 웬만하면 안내 방송을 틀어라. 뭐 그렇죠. 그게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네. 왜냐면 뭐 폐기 안내 방송 시간도 나오고 그러니까 뭐 편의점에 어떤 손님이 올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되게 불특정 다수가 없는데 클럽에 있으면 적어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온다. 그러니까 약간 시장이나 어떤 소비자랑도 가까워지는 거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일자리 선택하는 거 참 중요하다. 그리고 내 음악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알바하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 제 가사들이 또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알바를 해야 나중에 멋있게 가사를 쓸 수 있을까 그 고민도 많아요. 내가 2016년에 저기 율량동 지하실을 처음 계약하고 네네. 공사를 직접 그땐 다 했잖아. 와이홀이요. 네. 공사라고 할 것도 좀 그런 게 막 네. 페인트 칠 내가 하고 벽에다가 막 스텐실 같은 거 해보고 네. 바닥 그 에폭시도 내가 해보고 네. 그 짓 하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네. 내가 지금 에폭시 이거 바닥 하고 있지만 이거 나중에 나한테 경험이 된다. 나중에 나한테 가사로 남는다. 그 가사가 찬이랑 한 에브리데이 스트러글이야. 그래서 진짜로 내가 방송에서 CJB 방송 나가잖아. 네네. 그때 너랑 같이 한 것도 불렀었고 동네요. 에브리데이 스트러글도 하는데 어느 날은 그 에브리데이 스트러글 연습을 하는데 울컥하는 거야 내가. 그 시절이 생각나는 거지. 네. 지금은 대표님 소리 듣는데 네. 그냥 그렇더라고. 그때는 천장도 석고보드가 아니라 성면보드였어. 그거 발암물질이잖아. 네.
아, 그 가사 본 것 같아요. 그게 이 힙합의 멋이고 맛인 것 같아요. 진짜 그게 멋있고 맛있는. 나중에 이 내 노래를 듣고 내가 울컥하고 또 이게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울컥하게 만들 수 있는 내 스토리를 보여주고. 지금은 너무 편해. 그래서 앨범 낼 그게 없어. 근데 진짜 예술가들은 배고파야 뭐가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제가 거의 쓰는 가사들이 한창 힘들었을 때 얘기들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서울 가려는 것도 좀 가서 고생을 하면 내가 또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서울 가는 거 말고 다른 고민 같은 건 없어? 앨범 고민. 앨범? 네. 제가 생각한 그 앨범을 여러 개를 구상해 놓은 건 있거든요. 이런 주제로 이런 거 하나 만들고 뭐 정규는 이런 식으로 만들고 한 것 중에 정규 앨범은 생각했던 게 그 제가 저번에 1월 달에 낸 시행착오 EP는 제가 집을 떠나고 뭐 가족들 품에서 벗어나서 현재까지의 과정을 좀 압축해서 담아놨던 거라면 정규 1집은 태어나서부터 내가 왜 집을 나가게 됐는지까지의 과정을 되게 적나라하게 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사를 진짜 실명 언급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쾌할 수도 있을 정도로 쓰고 싶었는데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자기만족 앨범. 네, 그리고 되겠지. 지금은 제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제가 음악하는 걸 아예 모르고 사실 잘 연락도 안 하고 지내니까 근데 나중에 진짜 제가 유명해졌을 때 그걸 보고 상처받진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 고민인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냐 타협을 하냐 그 고민이 좀 큰 것 같아요. 뭐 앨범이 됐든 그냥 음악 하는 것 자체에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은 그냥 저만 혼자 듣게 되더라고요. 제 음악을. 아니면 저 좋아해주는 형들 몇 명. 그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네. 자기 얘기를 하더라도 네. 그 와중에 한두 개 정도는 나는 그 이번에 고스트 클럽 몇 집인지 모르겠는데 흑백 만화 같은 앨범 커버 그 여자 있는 거. 아, 네네네. 그 곡이 사실 대중들이 들었을 때 불쾌해. 그런 것도 있잖아. 네. 근데 일부 사운드는 되게 괜찮다. 난 그 미스핏 97인가? 그거 좋죠. 약간 락킹한 요소가 있잖아. 네. 나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완벽한 예시는 아니지만 뭔가 자기 이야기를 쫙 끌고 나가면서 그 안에 대중적인 어떤 것들도 있구나. 만들 수 있구나. 네. 뭐 대표적인 사례가 또 뭐가 있을까?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스윙스도 얘기를 하잖아. 네. 래퍼 그냥 모든 예술가는 대중성과 예술성 사이에서 항상 저울질을 해야 된다고. 나도 제일 많이 뜨는 릴스 중에 하나가 네. 너도 타협했구나. 이건데 네. 이건데 사람들이 그만큼 너처럼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고. 그런데 그런 좋은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나는 오웬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 오웬이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 플러스 대중성을 나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 사람 같다. 내가 그 사람의 엄청난 팬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도 진짜 멋있는 래퍼라 생각하고 그 인스타만 안 하면 비주얼도 너무 멋있고 그 가사들도 너무 멋있고 진짜 본받고 싶은 래퍼. 나는 국힙 원탑 오웬이라 생각해. 국힙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도 조회수 빨아먹어야 되잖아. 맨스티어 요새 핫하잖아. 네. 그냥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솔직히 네. 형 먼저 의견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 네. 그냥 한 명한테 얘기했어. 종민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한테 야 근데 사람들이 래퍼들이 너 같은 래퍼 지망생들 나 같은 사람들 뭐 활동 경력이 그래도 있는 래퍼들 왜 맨스티어 보고 다 존나 쿨한 척 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어. 나는 되게 재밌거든 그 사람들이. 근데 나는 사실 그 힙합 씬에서 네. 그 어떤 욕심이나 열망 같은 게 사라진 지 오랜데 네. 내가 만약에 너네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네. 존나 열받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쿨한 척하지? 그러니까 열받는다는 게 그 네. 사람들한테 열받는다는 게 아니라 네. 댓글 같은 거 보면 그렇잖아. 댓글들이 좀 더럽긴 하네요. 네. 다 잼민이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사람들 왜 이렇게 쿨한 척하지? 화날만 한데. 네. 잼민이 발언은 좀 위험했네. 아니. 근데 PH1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꺼내더라고 그 이야기들을. 그래서 되게 반갑기도 하고 또 그게 역시나 약간 불을 붙인 것 같긴 해요. 뭐 이센스도 언급하고. 사람들이 너무 쿨해질라 그래.
근데 저는요 맨스티어를 제가 쿨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원래 뷰티플러드의 팬이었거든요. 원래 구독자였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었고 힙지리 컨셉을 시작했을 때부터 봐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냥 얘네가 저 그때 버저비트 페스티벌 갔어도 봤는데 거기서도 막 그냥 막 관객들한테 쌍욕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뮤지컬처럼 보였거든요. 이게 다 컨셉인 걸 알고 원래 그 최재우, 전경민이라는 그 뷰티플러드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대충은 구독자로서 아니까 원래는 저런 사람들이 아닌데 저거는 흔히 말하는 막 마약하고 음주운전하고 뭐 그런 이상한 래퍼들을 풍자하고 있는 걸 저는 아니까 딱히 제 얘기를 같지도 않고 제가 그걸 본다고 발끈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웃기고. 근데 어쨌든 걔네가 그렇게 하는 게 뭔가 힙합 전체가 그렇다는 식으로 보이게 만드니까 막 그런 말 있잖아요. 맨스티어는 지금 현재 국힙의 거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짜 국힙의 현역 래퍼들도 화가 나는 것 같긴 하고. 나는 약간 조금 다른 게 나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좋고 그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근데 거기 이제 댓글 달리는 거 있잖아. 진짜 잘한다. 뭐 국힙 원탑이다. 그러니까 내가 최근에 저장해놓은 댓글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맨스티어는 그냥 좋아하는 애들이 존나 역겨움. 맨스티어 컨텐츠를 지지하고 소비하는 그 팬층들이 쓰는 댓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대로 보이도록 본인들이 솔직하게 써놨는데 그래서 보기가 힘들다. 이 사람들은 맨스티어 노래 너무 좋아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음악이 너무 좋아요. 맨스티어가 힘든 인생의 희망이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글을 쓰지 않는다. 이 현상의 핵심은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게 아니라 국힙은 역시 쓰레기지. 래퍼들 다 자살했으면 좋겠음. 힙합 극혐. 맨스티어가 한국 힙합 없애버릴 듯. 맨스티어 요거 빈지 노이센스 이런 타인에 대한 혐오, 증오의 마음 이런 게 근저에 깔려있는 정서라니까. 애초에 긍정이 아니고 부정의 마음이. 힙합 음악으로 돈 벌고 공연하고 래퍼들이랑 친목은 하고 싶은데 분리할 땐 우리 개그맨이에요. 너네 왜 긁혀? 이러니까 진짜 역겨움. 난 이 댓글이 너무 내 마음을 잘 대변한 것 같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ON이 이제 거기에 대한 입장곡도 올리고 PH1 뭐 디스곡 나오고 근데 또 이센스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 거기에 달린 댓글 또 보잖아? 얘는 노래 유명한 거 뭐 있음? 약간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리스펙트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지. 그 이센스한테 얘 노래 유명한 거 뭐 있음? 이렇게 달려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지네 래퍼 친구들 마약하고 뭐 할 때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왜 이제 와서 들킴? 막 이러니까 너무 왜 이렇게 핀트를 못 잡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나는 공연 기획자들도 좀 짜증나는 게 흥행이 되니까 당연히 섭외하는 거 알겠는데 나는 뭔가 그 사람들을 올릴 만큼 너 같은 친구들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한 5분, 10분이든 하래 해가지고. 그러니까 난 대구 힙합 페스티벌이 너무 좋은 게 대구 래퍼들을 위한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 거긴 그래? 대구 래퍼들을 따로 라인업에 적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던데? 그러니까 로컬 자기 출신 아티스트들을 세운단 말이야. 대구 힙합 페스티벌은. 난 그게 너무 부럽고 멋있었어. 근데 인스타에서 좀 이렇게 보다 보면은 서울 다음으로 좀 그나마 씬이 있다 하면 대구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대구 실제로 갔었어. 그 연구소 할 때 경환이랑 동희 형이랑 청주 힙합 연구소. 그래서 그냥 뭐 정리하자면 맨스티어를 저는 그냥 계속 웃기게만 봤다. 쟤네도 진지하다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저는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도 몰랐고 그냥 뭐 페스티벌 나간다 해도 그냥 뭐 예전에 임플란티드 키드도 그랬었으니까 그냥 하나의 그 페스티벌을 홍보하는 용도고 그렇게 생각했고 그냥 웃기고 했는데 갑자기 막 커진 것 같아요. 그 불이. 그래서 PH1을 시작으로 해서 뭐 제가 아는 음악하는 형들도 막 라이브 방송으로 얘기를 하든 디스곡을 올리든 하는데 좀 마음이 아픈 거는 그 형들이 말하는 거의 요점은 모르고 또 그냥 막 듣보는 꺼져라. 넌 누구냐. 그러니까 뭐 그 식으로. 너무 증오와 혐오의 시대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힙합이 특히 그런 게 있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힙합을 싫어해. 우리나라 정서랑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이제 가끔 진로 강의 같은 거 나가도 래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 그럼 뭐 진로 강의도 그렇고 아니면 힙합에 대한 어떤 막 특강 같은 것도 있어. 그러면 하면은 힙합은 문화나 용어나 이런 게 워낙 특이해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되게 유치하고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들끼리는 너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멋있는 게 기준이 다르고 쟤는 왜 손해보면서 저런 일을 해? 누가 봐도 손해보는 건데 근데
힙합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멋있는 부분도 참 많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현역 아티스트들이 많이 못 보여준 것 같기도 하네. 그렇게 보면 안 좋은 모습은 다 보여주고. 근데 좋은 모습도 분명 많이 보여줬고 좋은 모습들도 있는 걸 알 텐데. 근데 원래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예, 그것만 기억나. 그것도 그렇고 단점을 더 사람들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막 그런 힙합 플레이하나 네. 그런 거 댓글 보다가 어글리밤 이제 댓글이나 메시지 보면 너무 따뜻한 거야. 아, 씨발 난 저런 거 올라오면 다 지워버리고 차단해버려야지. 그러니까 내 채널엔 내 채널의 문화가 있는 거잖아. 네, 그죠. 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왔고 계속 해왔지만 진지하게 임하는 거는 한 작년부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진지하게 해보려 하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근데 확실히 그런 걸로 뭐 주목받기도 하니까. 아,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메인스티어가 뭐 느슨한 힙합씬에 긴장감을 준 거 아님? 뭐 꺼져간 힙합 다시 살리는 거 아님? 이러는데 사실 그 혜택을 래퍼들이 받지 않잖아. 네. 오히려 그걸 그 사람들이 깎아내려서 가져가는 것 같긴 하네요. 얘기 하나만 더 하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형도 있고 저희 소울로직의 선배들, 청주에서 옛날부터 힙합 해오던 분들이 진짜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엔 형이 제일, 아니면 코스모 정글이 그 청주 힙합의 길을 개척했다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그 청주 힙합을 위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막 어글리 떨스데이 같은 거 하면서 네. 진짜 그 시장이라는 걸 만들고 싶었거든. 문화를.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네. 그냥 일반 시민분들도 뭔가 이거를 생활에서 즐길 수 있게. 네. 그냥 지나가다가 와이오에서 힙합 공연하네. 한번 내려가 볼까. 어차피 무료였으니까. 네. 내려가서 그냥 뭐 한 2-30분 있다 나가도 되고. 클럽 같은 게 아니니까. 네. 그냥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어떤 사명감도 있었고 네. 자존심도 엄청 있었고 네. 어떤 청주 광고 콘텐츠나 네. 그냥 뭐 지자체에서 시에서 만드는 거? 근데 랩 요소가 들어가 있는데 씨발 나를 안 써? 완전 그냥 족도 모르는 애들이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실제로. 네.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거 많이 없어졌고 물론 여전히 아니 청주에서 랩을 하는데 왜 나를 안 부르지? 완전 진짜 그냥 검색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하지. 근데 그냥 어떤 그런 사명감이나 책임감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왜냐면 나는 내가 문화적으로 교육을 많이 했잖아. 네. 문화적 교육도 하고 그런 공연 같은 것들도 많이 만들고 메시지도 많이 던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걸 이제 내가 잘못해서 그렇겠지. 네. 난 내가 잘못했다 생각해. 그걸 받아먹은 친구들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 나는 그거는 뭐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겠고 그 친구들이 원래 이상한 친구들일 수도 있겠고 물론 좋은 동생들도 많지. 뭐 우영이나 종민이나 혁준이나 너 같은 친구들 네. 뭐 그런 친구들도 많은데 대부분은 그런 메시지들을 전달하는데 내가 실패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애정을 쏟아서 내가 상처를 받기보다는 네. 내가 이제 골라서 한번 키운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서포트를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힙합 뮤지컬도 약간 그런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지 어떻게 보면. 제가 최대 수혜자죠. 은조랑 찬이랑 네. 우영이 같은 친구들이 내가 봤을 때는 싸가지도 있고 힙합이 뭔지 알고 랩을 그래도 좀 괜찮게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로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잘 나오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 이 친구가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정신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게 청주 힙합을 어떤 키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청주 힙합 어떤 씬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혼자서 하기에는 혼자라고 하니까 좀 재수없어 보이긴 한데 나를 비롯한 어떤 소수 인원이 하기에는 많이 힘들다. 그래서 그냥 나는 여기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냥 사람인 거지 뭐. 저번에 봤는데 대구 서울 연합 공연을 이제 대구에서 하더라고요. 뭐 막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는데 대구 시내에서 활동하는 래퍼들, 서울에서 활동하는 래퍼들 불러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데 그거 보고 와 청주 서울 이렇게 또 하면 재밌겠다. 물론 대구보다 작아서 힘들겠지만 제가 나중에 꼭 커져서 그런 걸 한번 기획해보고 나도 싶어요. 관심이 있지. 그래서 작년에 현대백화점 팝업 할 때도 SRS 하려고 했던 거고. 무산됐네. 도시가 안 도와주잖아. 어? 아무튼 나는 좀 억울해. 도시가 안 도와주잖아. 그거 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안 되는 건가요? SRS? 네. 계획은 있지. 서문 로고에서 하는 거 아니면은
뭐 어디서든 한번 하지 않을까? 아 근데 또 제가 고민이 하루에도 막 수십 번씩 생각이 바뀌고 어떤 날은 진짜 막 자신감이 넘쳐서 나 서울 가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다가도 다음날 되면은 아 나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빨리 포기해야 되나 막. 내가 그게 그거임. 샤론. 아 그 어른 그 거기 거기에 이제 하루에 수백 번씩 지금 가사를 까먹었는데 네. 샤론이 무궁화거든. 네. 이게 무궁화가 아침에 이제 펴. 네. 밤에 져. 아 밤에 또 펴. 네. 또 져. 턴을 또 펴. 이게 약간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네네. 나도 맨날 그때 2019년에 낸 건데 앨범을 네. 한 2018년 말부터 작업을 했던 것 같고 네. 2019년 6월에 나왔을 거 아마. 내가 그걸 보면서 나 진짜 랩 존나 잘하는데 뜰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3시간 뒤 좋됐다. 나 이거 아니면 어떻게 뭐 먹고 살지? 근데 여전히 그래 여전히. 와 지금 카페도 잘 되고 콘텐츠도 잘 되고 밝은 미래만 남았다.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지? 이런 생각이 맨날. 근데 사람은 뭐 각자의 그런 게 다 있겠지만 네. 뭔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잘 공감한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진중한 노래인데 그래도 내 주변 사람들은 그거 많이 좋아했었어. 그게 원래 타이틀이 아니었어. 근데 학성이가 딱 믹싱을 해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내가 들어도. 그래서 타이틀이 된 거고. 비유가 되게 적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영역을 노래로 만들면 그게 내 이야기지만 근데 막 너무 개인적이야. 네. 너무 개인적이라서 막 내 친구들 이름 나오고 이러면 조금 가까워지기는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 얘긴데 내가 이 사람 얘기에 되게 공감이 되고 위로를 받고 이러면은 이 사람이 되게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참 힙합이 그런 매력이 있다. 제가 힙합을 처음 접하고 시작하고 가사를 쓰기 시작했을 때가 고등학생 때인데 그때 가사를 쓰기 시작했던 게 제가 너무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좀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분노로 표출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나 친구들과 트러블도 많았고 근데 가사를 방구석에서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 갈증이. 그러다 보니까 힙합을 되게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제 믹스테이프를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제 목표는 내 얘기를 담은 앨범을 듣고 그냥 모두가 울었으면 좋겠다. 그럼 난 다음날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그냥 날 위해 모두가 슬퍼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들었던 믹스테이프도 그냥 다 엄청 우울하고 비관적인 가사밖에 없어요. 뭐 희망이 없어요. 그 믹스테이프.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음악들로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을 때가 있으니까 내 앨범으로 내 얘기를 해서 나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살아갈 거다를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로 사람들이 희망을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제 앨범을 듣고 우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울고 다시 웃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노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미안한 얘기지만 네. 창작이 아니라 거의 뭐 배설에 가까운. 그렇죠. 제 처음에 음악들은 다 배설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럼 사실 사람들한테 내 똥 들려주는 거잖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건 맞는데 소비자가 어떻게 보느냐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소비자가 이걸 뭐야 쉬시야 똥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냥 진짜 똥인 거고. 근데 내가 진짜 그 사람들까지 고려해서 뭐 표현도 어떻게 바꿔보고 사운드를 좀 더 신경 써보고 이러면은 작품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내 음악이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려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소비자들도 당연히 리스너들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그거를 좀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나도 당연히 그랬고 난 지금도 그래. 종종. 그래서 좀 시행착오 그 앨범에서도 동네 노래 만든 것도 좀 그런 이유에서 있었어요. 그냥 봤을 때 너무 힘들어 보이나? 하지만 나는 이런 동네에서 뭐 내가 정말 싫었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동네고 사실 추억도 많았고 이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그 앨범에서 좀 그 동네 자체가 제가 생각한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